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은 시장에서 청가물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시아버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기에 청가물 가게를 해서 홀로 아들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우리 부모님께 인사시키던 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남편의 말에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기다 평생을 시장에서 청가물 가게를 하셨다는 말에 엄마의 표정이 더 굳어져 있었어요. 첫 인사를 드리고 남편이 집을 나서자마자 엄마가 긴 한숨을 쉬었거든요. 아들 하나를 그리도 지극정성으로 키워내셨는데 어떤 며느리가 들어와도 성에 차겠니? 난 아무래도 걱정이구나. 엄마, 그래도 도영씨는 괜찮아 보이지 않아? 내가 3년 넘게 만났는데 사람 정말 괜찮아. 그리고 도영씨 어머님 만나 뵀었는데 괜찮으시던데?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 조금 무뚝뚝하긴 하신데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된다고 그러셨거든. 아이고 이거사, 네가 몰라서 그렇지. 대한민국 모든 시어머니들이 다들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 근데 결혼하고 나면 돌변하니까 문제지. 홀어머니들 특징이 아들을 남편처럼 생각한다잖니? 엄마 친구 중에도 혼자 아들 키운 친구가 있는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만 챙기니까 그렇게 꼴 보기 싫고 서운하더래.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 엄마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보니 성격도 아주 시원시원한 게 난 마음에 드는구만. 지들이 좋다는데 그냥 좋게 허락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나도 물론 그러고 싶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걸 어떡해. 엄마가 다시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엄마의 얼굴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울해 보이기만 했는데요. 네 시어머니 될 사람 이상한 소리 하기만 해봐.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엄마, 오늘 만나보면 알겠지만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라니까. 나 지금까지 시어머님 얼굴 본 게 딱 한 번밖에 안 돼. 자주 보면 서로 불편하니까 되도록이면 안 보고 살자고 하시는 분이라니까. 거기다 아직도 내 전화번호도 모르고 계셔. 아예 번호 같은 거 묻지도 않으셨다니까. 그래도 앞으로 사람이 어떻게 변할 줄 알아. 엄마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상견례를 하는 동안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는데요. 사돈, 방금 땡땡 지역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시어머님이 우리 엄마에게 물었어요. 저는 땡땡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저도 그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어머나 정말요? 혹시 몇 회 졸업생이세요? 저는 45회 졸업생입니다. 그럼 저보다 선배님이시네요.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을까요? 선배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시어머님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어요. 그러게요.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사돈, 그럼 혹시 그 불독 선생님 기억나세요? 우리 때 엄청 유명했었잖아요. 불독처럼 볼살이 축 처졌다고 우리 모두 불독 선생님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럼요. 기억나다마다요. 지금 생각해봐도 생긴 게 정말 불독처럼 생기긴 했었어요. 그리고 혹시 그 머리 요상하게 하고 다니던 남자 선생님도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 미술 선생님 머리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때 생각이 난지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워낙 유별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가 도로가에 있었는데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선생님이 가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선생님을 하얀 손수건이라고 불렀었고요. 맞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우리 동문들은 다들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니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갔네요. 우리 나이가 벌써 자식들 결혼시킬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그때는 굴러다니는 낙엽만 봐도 깔깔거리며 웃곤 했었는데 세월 참 빠르네요. 그렇게 두 분은 한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건 상견례를 하는 것인지
동문 모임을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덕분에 상견례 자리는 내내 훈훈하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엄마가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신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교 선배님이 사돈이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정말 좋구나. 참네. 언제는 홀시어머니라고 그렇게 싫다고 하더니만 엄마 진짜 간사하네. 사실 조금 걱정하고 있었는데 말도 잘 통하고 거기다 성격도 아주 시원시원하시네. 뭐라고 해야 하나? 여장부 같다고 해야 하나? 거봐, 내가 뭘 했어? 시어머님 진짜 좋으신 분이라니까. 상견례를 마친 엄마는 그저 싱글벙글이셨어요. 아빠도 나쁘지 않았던 모양으로 표정이 좋으셨고요. 우리 엄마와 동문이어서 더 좋긴 했지만 사실 시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요. 그 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결혼식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양가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기에 어려운 부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우리 엄마와 시어머님은 정말 잘 맞았는데요. 친정과 시어머님께서 운영하는 청가물 가게가 가까웠기에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분이 친구처럼 참 잘 지내셨어요. 우리 아빠는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에 낮에 집에 혼자 있기 지루했던 엄마가 시어머님 가게에 가서 시어머님과 말동무도 하고 즐겁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님과 엄마는 한동안 정말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시어머님 가게에 다녀온 엄마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어요. 얘 안 싸던 말이다. 소화가 안 된다고 계속 소화제를 달고 사시던데 니들 혹시 알고 있는 거니? 아니, 몰랐는데. 왜? 어디가 아프시대? 딱히 어디가 아프다고는 안 하시는데 소화제를 너무 많이 드시더구나. 안색도 안 좋아 보이시고 내가 병원 좀 가자고 해도 영 말을 들어야 말이지. 니들이 시간 날 때 한번 모시고 다녀와봐.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병원하고 가깝게 지내면 좋다고 하잖니? 평소에 건강 염려증이 있던 엄마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뒤 우리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라며 소견서를 써줬는데요.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시어머님께서도 많이 놀란 듯한 표정이셨어요. 아니, 겁나게 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거냐? 글쎄요. 가서 검사해봐야 알 것 같아요. 어머님, 근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요즘은 의술이 좋아져서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하잖아요.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지는 말아야 하는데 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구나. 시어머님은 당신 몸 아프신 것보다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큰 듯해 보였어요. 그렇게 예약을 하고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위암 초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온 가족이 충격을 받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사돈 안색도 그렇고 뭔가 이상했다니까. 근데 초기라 괜찮은 거지? 의사는 뭐래? 초기라 다행이라고는 하는데 암이라는 게 워낙 무서운 병이잖아. 그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래도 사돈 앞에서는 절대 그런 내색하면 안 된다. 환자 마음 불편하면 잘 치료될 것도 안 된단 말이야. 내 주변에 보면 암에 걸리고도 잘 치료받고 완쾌돼서 아주 쌩쌩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얼른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괜찮아. 엄마도 많이 놀랐던지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그 뒤 시어머님은 수술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수술은 아주 잘 됐다고 했습니다. 사돈,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아주 잘 됐다고 하니까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요즘 보니 암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병문안으로 온 부모님이 안쓰러운 듯 시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아유, 근데 큰일입니다. 왜요? 뭐가 큰일이에요? 아니, 가게 말입니다. 우리 가게가 워낙 단골 손님도 많고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가게 문 닫아놓고 있으면 안 되는데 진짜 큰일입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암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지금 그까짓 가게가 문제야? 어차피 잘 됐어. 이참에 일 그만하고 요양하면서 건강관리해. 지금까지 이랬으면 됐어.
아니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까지 가게라니. 내가 그 청가물 가게로 너 대학까지 다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어 이거사. 그동안 우리 가게 이용해준 손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나한테는 그 가게가 친자식이나 친배 없어. 아니 사람이 이렇게 아픈데 지금 그 가게가 대수야? 다 필요 없어. 당장 가게 내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뭐? 절대 안 돼. 그리고 너 이럴 거면 병간 오고 뭐고 당장 니네 집에 나가. 나한테는 저 가게가 남편이고 자식인데 네가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 아이고야. 그나저나 왜 이렇게 아픈 거라니. 맙소사 사돈. 그렇게 화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엄마가 시어머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자네는 나 좀 따라 나오게나. 엄마가 남편과 저를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네 말 잘 들어. 우리가 자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평생 동안 저 자리에서 장사하신 사돈 마음도 헤아려 줘야 하는 거야. 니들은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 청가물 가게가 어디 그냥 채소 과일만 파는 곳이던가? 사돈의 애환과 삶이 묻어있는 곳 아니겠나?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거거든. 장모님, 그거야 저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엄마 몸이 저런데 오로지 일할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집에서 편히 쉬라고 하는데도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러지 말게나. 난 사돈 심정이 이해가 되는구만. 그동안 내가 사돈 가게에 얼마나 자주 갔었나. 사돈이 일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 맨날 오는 단골 손님들 안부도 물어보면서 참 잘 지냈거든.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게나. 오히려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더 열심히 치료받지 않겠나? 참,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뒤 시어머님은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남편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휴가를 내고 병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가게 비운 지 오늘이 벌써 며칠째야. 영숙이 엄마, 은영이 엄마, 그리고 순댓국집 형님이 10번은 더 왔다 갔다 했겠구만. 거기다 우리 가게에 매주 오는 손님들도 한둘이 아닌데 일을 어쩐다니?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옆 생선가게 사장님한테 단골 손님들 오시면 잘 좀 말해달라고 제가 얘기해놨어요. 그랬니? 잘했구나, 잘했어. 내가 빨리 나가봐야 할 텐데 답답해서 요즘 잠도 안 오는구나. 이 장사라는 게 신뢰가 아주 중요한 건데 말이야. 어머님, 그러니까 치료 잘 받으시고 빨리 건강해지셔야죠. 그래야 일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시어머님을 안심시켜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시어머님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해 보였어요. 그러다가는 결국 시어머님이 제게 휴대폰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내 휴대폰 좀 줘봐라. 순댓국집 형님이랑 몇 명한테는 연락 좀 해봐야겠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안 좋다고 했기에 제가 시어머님께 휴대폰을 건네드렸어요. 그리고 곧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두 분 다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옆에 있던 저까지 다 들릴 정도였어요. 아이고 형님, 접니다. 청가물집이에요. 그래, 자네 수술 잘 됐다는 소리는 들었네. 몸은 좀 어떤가? 이 사람아, 이참에 푹 쉬지 뭐 한다고 전화하고 그래. 내가 형님한테 미안해서 그렇죠. 제가 처음 장사 시작할 때 형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소. 형님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있지도 못했소. 근데 이러고 누워있으니 형님 바쁘실 텐데 채소를 어찌 구하고 있을지 걱정이 돼서 잠이 와야 말이죠. 아마도 이런저런 걱정으로 많이 심란하셨던 모양으로 시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님의 말을 듣던 순댓국집 사장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오늘도 자네 가게에서 싱싱한 채소 많이 가져왔는데. 네? 형님이야말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데 우리 가게에서 채소를 가져갔다니요. 귀신이라도 와서 팔았다는 거예요?
가게 문이야 계속 열려 있었지. 근데 장사하는 사람이 좀 어리버리한 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잘 계산해 가고 있으니까 걱정은 하지 말고. 형님, 저는 지금 형님이 뭔 소리라는 건지 당최 모르겠네요. 제가 알아듣게 말 좀 해봐요. 시어머님께서 답답하시다는 듯이 양미간을 잔뜩 찌푸렸어요. 거참 나야말로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구만. 자네 입원하고 나서 자네 사돈들이 번갈아 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안사돈이란 양반은 그래도 채소값을 잘 계산하는 것 같던데 바깥 사돈이 자꾸 채소값 계산을 잘못하더구만. 아니 공무원이란 사람이 어떻게 더하기 빼기가 그렇게 안 돼 그래? 그래도 이 양반이 어리버리한 것 같긴 해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손님들 살살 꼬셔서 장사는 곧잘 한다니까. 자네 바깥 사돈 때문에 자네 있을 때보다 손님도 더 많이 늘었어. 공무원이라고 해서 엄청 고지식할 줄 알았는데 농담도 잘하고 어찌나 웃긴지 몰라. 요즘 우리 시장에서 아주 인기 최고야. 아니 그럼 우리 사돈들이 지금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대도 근데 자네 진짜로 모른 건가? 자네 며느리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봤네. 세상 천지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나. 순대국밥집 사장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다가는 손님이 오셨다며 얼른 전화를 끊으셨어요. 전화 통화를 끝낸 시어머님께서 믿겨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는데요. 얘야,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글쎄요, 저도 금시초문이라서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요즘 갑자기 엄마 아빠가 병문안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는 건가? 그러고 있었는데 장사를 하고 있었다니요. 어머님, 제가 제 동생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래라, 전화 한번 해봐라. 이게 무슨 일이라니 그래? 그렇게 제가 급히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훈아, 요즘 엄마 아빠 뭐 하시는지 혹시 알고 있어? 요즘 엄마 아빠 되게 바빠. 근데 엄마보다 아빠가 적성을 찾았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내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혹시 그게 맞는 거야? 누나가 생각하는 거 그게 맞을걸. 엄마 아빠 이제 장사꾼 다 됐어. 아빠는 주말마다 가시는데 나중에 퇴직하시면 2호점을 하신다나 뭐래나. 아유 말도 마. 나도 주말마다 엄마 아빠 밥 교대해주고 있는걸. 뭐? 근데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아니 누나랑 매형 혼비백산에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말하기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나중에 말하자고 했거든. 근데 걱정 마. 우리 되게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동영상 하나 보낼 테니까 한번 봐봐. 이게 말이야. 아빠 장사 스킬이 아주 기가 막혀. 아빠가 공무원을 할 게 아니라 장사를 했으면 대박 쳤을 거야. 영상을 보면 시어머님과 제가 입을 딱 벌리고 말았는데요. 세상에나 우리 아빠가 이상한 모자까지 쓰고는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자, 어서들 와봐요. 싱싱한 과일, 야채가 다 있어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땡땡 첨가물 가게로 얼른 들어오세요. 아빠가 목청껏 외치고 계셨어요. 아유, 그거 오늘 들어온 건데 우리 사모님이 보는 안목이 있으시네. 예, 딱 기분입니다. 우리 사모님한테는 특별히 30% 할인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비밀인데요. 오늘 깎아주는 거 제 용돈에서 까이는 거니까 다음에 또 사러 오셔야 합니다. 아빠가 신나서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 아빠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아빠의 모습이 낯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상에나 바깥 사돈 장사 수완이 아주 대단하시구나. 시어머님은 그 모습이 그저 신기하신지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감탄하고 계셨어요. 그런 시어머님의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해졌는데요. 그렇잖아도 니들이 가게를 내놓는다 뭐한다 그래서 내내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사돈들 덕분에 힘이 나는구나. 아니 어떻게 저기 가서 장사할 생각을 다 했을까나. 고마워서 어쩌니 그래. 어머님, 그러니까 빨리 치료 잘 받으시고 나가셔야죠. 이러다 우리 아빠한테 어머님 일자리 빼앗길 것 같은데요. 요즘 아주 신바람이 나셨대요. 그러게 말이다. 이러다 내 일자리 빼앗기겠구나. 너 아까 사온 그 죽 다시 줘봐라. 갑자기 입맛이 막 도는구나. 정말요?
맞아요, 어머님. 잘 드셔야 빨리 일어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잘 드셔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입맛이 없으시다며 잘 드시지 못했던 시어머니께서 죽 한 그릇을 단숨에 비우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맛있게 잘 드시는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남편이 좋아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때 우리 시어머님은 정말 빠르게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그동안 친정 부모님과 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장사를 계속했고요. 얼마 뒤부터는 시어머님도 운동도 할 겸 가게에 왔다 갔다 하셨는데요. 사돈, 우리가 가게 잘 지키고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제가 요즘 아주 살 맛이 납니다. 우리 사돈 이제는 장사꾼이 다 되셨네요. 엄마 시어머님이 한바탕 소리내어 웃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그 뒤에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있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시장분들뿐만 아니라 손님들조차도 감탄할 정도인데요. 난 살다 이런 사돈들은 보다 처음 보네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아끼고 도우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